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운드 한남에서 매거진 B를 읽는 남자 상디입니다. 주반장입니다. 이슈스 공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타쿠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군씨입니다. 이건 네. 원래 네 신혼생활 중인 링고입니다. 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조세용 대표님도 지금 신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점점 과열되는 오프닝. 언제 결혼하셨어요? 근데 조금 그 조수영 대표님과 이렇게 붙이시는 건 좀 저는 좀 걱정돼서. 아니 저도 별 생각 없었는데 너무 다치고 들어오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근데 원래 그런 못 디렉터는 살아.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를 정했습니다. 아, 네, 왜요? 크리에이티브 어째? 충분히 디렉터. 그 정도 되시죠. 아, 우리 타쿠님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 자랑해 주세요. 네, 제가 뭐 썸네일. 여러분 요즘 많이 보시는 저 이슈스 썸네일, 아. 오디오 클립과 그다음에 팟빵 어플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이슈 썸네일은 제가 다 하고 있고요. 아. 이슈스의 로고도 제가 디자인했고요. 아 조만간 유튜브 방송 시작하신다고. 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멤버들은 이제 어떤 겸손 이런 거 없어요. 자랑해 주세요. 아, 네. 바로 나와야죠. 내가 했는데 여러분 자기 PR 시대예요. 그러면 상디님이 원래 그래요.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인데 상대였는데. 뭔가 그 어. 닉네임이 무색하게 지금 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매거진 B만 읽으면 됩니까? 지금 남의 거 읽게 읽으면 여러분 됩니까? 독서는 나의 실생활과 이런데 접목을 시켜야지 중요한 거지 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분 계속 챌린지 들어오는. 이번에 또 오랜만에 대표론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애정합니다 대표론. 그렇습니다. 상디님이 그 하고 나서 또 인기가 되게 많아요. 대표론이 조회수에서 봐도 굉장히 그렇죠. 좀 높은 편이고 어,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가 이렇게 검색 결과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으셔서 구독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마켓 컬리가 좀 네, 마켓 그 컬리가 좀 좋았죠. 후킹을 잘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뒷담화가. 뒷담화. 앞담화 원래 뒷담화라기보다는 네, 앞- 이야기. 예. 친해질 때 원래 뒷담화가 제일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이슈스를 듣고 계신 분들 덕분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리스너분들. 상디님의 있던 Z 세대분들 또 이렇게 오셨네요. 아, 맞네요. 네. 무모한 질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Z입니다. 바로 제트입니다. 멋있다 이거. I am Z. 멋있다. 아, 약간 Z입니다. 플렉싱인데. 플렉스하네요. 예. 중견 제약기업에서 이직 또는 창업 공인 중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다 이 방송을 알게 되었는데요. 옆에서 친구들이랑 떠드는 듯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333 이벤트 돼서 보이는 팟캐스트 기대됩니다. 와.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팟캐스트. 너무 기분 좋은 말. 그렇죠. 옆에서 친구들이랑 떠드는 듯하다 이런 말이. 저의 방송의 매력이죠. 그렇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한데. 자, 이미 아이디부터 무모한 질주. 굉장히 창업과 어울리는 뭐 Z랑 잘 어울리는 닉네임인 것 그런가요? 같아요. 예. 야, 역시 또 Z, 저 Z입니다 하신 분 계세요, 링고님? 네. 직딩양이님께서 Z 세대는 아니고 90초년생입니다. 와우.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지 막 1년이 되었습니다. 한창 고생하실 때네요. 아직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해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개 방송에 참석하고 싶네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와. 아, 저희가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공개 방송 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333으로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개 방송에 대한 염원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시님 또 Z 세대도 또 나왔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BBOM02 보미님이시죠. 뽐! 뽐미님이시죠. Z세대 취준 중인데 우와. 스타트업은 아니고 대기업 목표를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중 기업 내부 상황이나 실무자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취준생 분들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이 텐데.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기업을 목표하고 계시다고 딱 이렇게 하신 것도 되게 그렇죠.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달려가는 거 너무 멋지죠. 타코님. 네. 자, 마지막으로 역시 Z가 또 나왔어요? 저번에 상디님의 그 Z 샤우트아웃이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어. 슛하면 골님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슛하면 골 좋다. 축구 잘하시나 봐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저 Z세대 청취자입니다. 이제 막 20살이 되면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스타트업 관련된 꿀잼 썰들과 스타트업 회사들에 취직할 수 있는 루트들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좋았어요. 다 같이 소소한 농담으로 웃음꽃 필 때 저도 같이 빵 터져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진짜 일하고 공부하면서 듣기 너무 좋아요. 와. 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다음에는 스포츠 관련 스타트업, 특히 축구 관련 스타트업도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정보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슛하면 골님께서 20살. 와, 20살 때 이러기 쉽지 않지 않아요? 한창 빠르게 달리실 때네요. 아, 축구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술 먹길 바빴는데. 저도 술 먹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막 뭔가 되게 공격적인 것 같지만 또 웃음꽃이 핀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어떤 순수한 네. 소년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 소년이요? 여성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아, 죄송해요. 어. 남성분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너무나 순수한 어떤 그런 청년 친구, 같은 그런 친구. 그런 네. 친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자,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관련 스타트업도 있나요, 여러분? 있죠. 아, 나중에 네, 언급할 기회가 텐데. 되면 네. 네. 지난 편에서 저희가 살짝 얘기했지만 직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52시간 되고 나서 어떤 취미나 이런 맞아요. 부분에 대한 것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슛하면 골님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스포츠 관련 스타트업도 충분히 저희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궁금하네요. 20살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관심 있는지 참 그러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Z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론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어느 대표님을 함께 할지 물론 저희가 소개 때 이미 다 터뜨렸지만 그래도 이 조수용 대표님 누구신가요? 이분 누구신가요? 뭐 아마 대중들에게는 이제 가수 박지윤 씨의 남편으로 아마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카카오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고 있으시죠. 공동대표. 네,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공동 대표로 하는데 사실 카카오의 공동 대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간단히 프로필 쫙 네. 얘기할까요? 음. 네, 일단 정리해 있어서 네. 일단은 서울대 산업디자인 음. 석사를 마치시고 네. 그다음 과거에 유명했던 그 프리체의 디자인 센터 센터장으로 계셨다가 이제 2003년도에 음. NHN 그렇습니다. 그 시작하셔서 창업 멤버로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NHN이 또 네이버와 합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네이버의 그 초록창 디자인, 그다음 그 녹색 디자인을 맡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에 나오셔서 2010년도에 JOH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거기에 매거진 B를 발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 회사 JOH. 네. 그리고 나서 이 회사 그리고 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카카오의 브랜드 디자인 총괄로 들어가셔서 그 이후로 뭐 공동체 브랜드 센터 센터장 그다음 최근에 작년에 발표했던 카카오 공동 대표로 취임하시면서 지금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네. 대표로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디자인이란 어떤 그 키, 코어가 좀 전체적으로 커리어에 묻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분을 오늘 정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일단 가장 큰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인식으로 너무 유명하셨던 우리의 누님 지은이 누님, 박지은 누님과 이제 얼마 전에 100년 가요를 맺으셔서 네. 저희가 축하하는 의미로 저것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비공개로 이뤄지긴 했지만 박수 쳐야 되는 아, 거. 축하드립니다. 신혼생활. 사람이 좋은 일과 나쁜 일 있을 때 다 항상 이렇게 저희가 나눠야죠.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쁨 2배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기사에 나와서 뭐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조수영 대표와 박지윤 씨가 만난 게 러브 스토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 또- 닥치는 팟캐스트죠. 정말 그런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게스트를 불러주세요. 불러드릴까요? 서로도 별로 안 좋나요? 자, 그래서 저기 뭐죠? 캐스트 B. 캐스트 그러니까 B. 그 비캐스트. 비캐스트. 매거진 B의 BS. 약간 그런 스피노프처럼 그렇죠. 네.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책을 이제 소개하던 이제 팟캐스트였는데 거기 시즌 2에
이제 박지훈 씨가 이제 MC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음. 조수영 대표님과 같이 방송을 쭉 하면서 친분을 쌓아서 이제 변경 가야까지 맞습니다. 맺었다고 하네요. 그 발자취가 워낙 특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 현재 사옥인 그린 팩토리를 디자인 총괄했다고도 맞아요. 하죠. 그게 네이버 이제 나오기 직전에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의 음. 마지막이 이제 네이버 지금 분당 쪽에 있는 네. 네이버 그린 팩토리 본사 이제 디자인이었고요. 예, 저도 기회가 돼서 이제 거기 몇 개 층을 가볼 수 있는 행사를 참석을 해서 갔었는데 뭐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되게 잘해놓고 진짜 뭐 제가 미국 구글 본사를 다녀온 것도 아니지만 이제 약간 구글 같다라는 느낌, 약간 좀 창의력을 좀 어느 정도 초록초록하나요? 초록초록, 진짜 초록초록해. 나무도 좀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것도 그렇고. 음. 그리고 뭐 제가 모든 층을 간 것도 아니었고 실제 근무한 건 아니라서 좀 모르지만 제가 세세하게 좀 약간 디테일하고 감성적인 그 공간 디자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었던 거는 거기 치카치카룸이라고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양치질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영미권에서는 파우더룸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세면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층에 하나씩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양치질 하시는 분들은 양치질 하고 대신에 일반 화장실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뭐 그런 했습니다. 소소한 것들까지 네, 뭐 네. 세심한 것들까지 NHN 그 그린 팩토리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셨다라는 걸로, 왜냐면 2003년 네이버를 같이 세운 창립 멤버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JOH라는 디자인 회사 설립과 매거진 B를 창간했어요. 사실 매거진 B는 디자인이나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좀 트렌디하죠. 근데 그렇죠? 그 전에 프리첼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프리첼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Z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모를 수 있죠. NHN을 저도 잘 창립하기 모르겠어요. 전에 프리첼에서도 첫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프리첼 뭔가요, 군시님?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커뮤니티 사이트였죠. 맞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유료화 정책으로 폭삭 망했는데 그때 싸이월드로 다 넘어갔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프리첼이 2001년도에 페이지에 광고를 넣었거든요. 메인 페이지에. 네, 맞아요. 그게 업계 최초 시도였는데 네. 이게 조수영 대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유료화를 한 거죠. 페이지면을. 그런데 프리첼이 2003년도에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때 프리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요게 한 2003년도에 네이버에 네이버에, 합류했다고 네, 나와서 네. 그렇다면 사실 그걸 반대 혹은 그 행보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구개질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겹쳐가지고 좀 궁금하긴 해서 아. 프리첼에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NHN 창업 멤버인가요? 아니면 네이버. 네이버 창업? 네이버 당시 NHN. 어.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서비스형이라고 네. 봐야 되고 이제 아, 회사가 한 게임 맞아. 한 게임이 맞아요. 김범수 네네네네. 네네. 와, 근데 그렇죠. 뭐 아, 사실 헷갈렸어요.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뭐 이혜진 네이버 현재 글로벌 투자 책임으로 계시는데 네네. 뭐 이런 분들과의 인연이 여기서 시작이 됐었고 지금 카카오 공동대표라고 했는데 그 다른 공동대표 여민수 공동대표님이랑도 다 네이버 그쵸. 때 같이 했던 멤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뭐 커리어를 논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네라카터 중에 네카를 그러네요. 다 하고 계시네요. 네카 다가고 토에서는 이분을 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카. 감히 왜요? 토스급에서는 이분을 못 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대표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약간 좀 우리- 사운드 이 한남 대표님-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디자인적인 거 그렇죠. 숫자보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수장들, 의장이나 공동대표들이 전부 다 네이버 출신. 네.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어. 대단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 IT의 어떤 진짜 굵직한 한 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쵸. 따지면 네이버에서의 성공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는 들고. 네이버 마피아를 하기도 그런 게 너무나 네이버 출신들이 많죠. 많아서 아, 많죠. 마피아로 할 많죠. 수가 없어. 산업 곳곳에 네.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수영 대표는 사실 저는 진짜로 이제 그 특이한 매거진 B 같은 거를 도대체 저게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돈이 누가 안 이런 걸 돼요. 만드는 걸까? 이거 되게 고퀄이에요. 그러니까요. 고퀄이고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사회 환원이고 좀 비하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네, 있어빌리티의 끝판왕. 네. 그렇죠.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의 저는 끝판왕이고. 저도 뭐 잠깐 매거진 쪽 그 잡지 산업에 좀 있어봐서 아, 좀 놀랐던 게 어쨌든 저는 제가 제 생각은 그냥
그 조수영 대표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가장 컸고 어. 어쨌든 과거에 뭐 네이버 엑시트 하고 나오셔서 돈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싶어서 하신 거고 해외에서는 이런 매거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좀 잡지 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해외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엄청 그렇죠. 특이한 취향이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잡지를 내면 어느 정도 팔리고 먹고 그렇죠. 살만한데 아. 국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좀 트렌드 바뀌면서 그런 잡지책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잡지는 하향산업이라고 망한다 하지만 니치한 계속 새로운 세분화되네. 잡지 브랜드는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봤을 때는 매거진 B는 뭐 약간은 어디 뭐 베꼈다는 이런 논란도 약간 있긴 하지만 해외에 비슷한 매거진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뭐 D라는 매거진이 있는데 그걸 좀 따라한 것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이런 매거진을 냈다는 게 참 괜찮았고 저는 컨셉이 좋았던 게 브랜드 다큐멘터리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약간 취재하듯이 맞아요. 전 처음에 전 개인적으로 좀 이질감이 있었던 게 읽다가 인터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기사가 없죠. 예, 인터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 브랜드에 생각하는 어쨌든 브랜드를 다큐멘터리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인터뷰 많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좋은 부분도 있으면서 나쁜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충분히 그 컨셉적인 부분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뭐 처음과 끝 부분에 인트로하는 부분에 컨셉이 처음이야 끝 부분은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개입이 높고 그 중간부터는 최대한 보여주는 형태로 이미지를 많이 넣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넣고 마지막엔 다시 한번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걸 끝난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드셔서 그쵸. 만든 컨셉의 매거진으로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광고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과오로가 없대요. 과오로 아, 없다는 그렇죠. 뜻은 원래 잡지라는 거는 그 시기, 그 당시의 트렌드, 이슈나 이런 거를 조명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광고가 없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를 좀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브랜드의 나쁜 점, 좋은 점을 원래 광고주가 들어가면은 좋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요새 그런 크리에이터들이랑도 광고주가 유튜버들이랑 광고주랑 이게 마치 나는 이유도 맞아요. 좀 솔직하게 터는 게 맞는데 브랜드 입장이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돈 냈는데 맞아. 날 좋게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까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없으니까 근데 어제 매거진 B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솔직하게 진짜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 브랜드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저희가 요새 많이 팔리는 그래요. 브랜드들 많이 건드렸어요. 뭐 맞아. 프라이탁이나 뭐 러시나 에이솝이나 뭐 이케아, 스타워즈 레고 뭐 그다음 스타야 그다음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등등 엄청나게 많이 했기 맞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이제 이 브랜드, 그러니까 그 매거진 B 자체가 뭐 카페나 이런 식의 어떤 데코로도 쓰이기도 네, 네, 할 네, 정도로 네. 뭔가 이 표지 디자인 팀포크와 자체부터 매거진. 굉장히 돋보인다. 왜냐하면 비슷한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유니타스 브랜드라고 요거 유니타스 브랜드 혹시 예전에 이제 권민 편집장이라는 분이 이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한 그 잡지를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2008, 9년 정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보면서 예전에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카데미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분이 개인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관심이 꺼졌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잡지를 본다는 건 약간 트렌디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쵸.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이 유니타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를 집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매거진 B처럼 이런 정도의 어떤 소장하고 싶은 느낌의 매거진은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조수영 대표는 참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드는 진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 여기 회사인 JUH가 카카오에 인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좋게 보는 게 심지어 238억에 네. 어쨌든 돈 그걸로 말이 많죠. 네, 총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매거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매거진 B는. 부럽죠. 근데 저희가 과거에 알던 그 레거시 매거진들이 엄청 많이 폐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없어진 매거진이 많아 좀 아쉬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거는 총알이 있으니까 조금 마이너스 나더라도 계속 또 지켜줬으면 한편으론 좋겠어요. 이런 네. 총알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 해주는 것도 뭐 네. 나쁘지 나쁘진 않죠.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매거진 B에 광고가 없다고 했잖아요. 음. 그 광고가 없는 이유가 광고를 보면 조승 대표 인터뷰에 보면 광고를 보면 그때 그 시절 생각난대요. 10년 뒤에 그 광고를 보면 그것 때문에 그 브랜드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지금 뭐 방해가 받을 레트로 거라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광고를 없었다고 이 광고가 없기 때문에 기업 과거로? 취재가 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잘 됐다고요? 기업 취재가. 기업 취재가 그래서 어느 한 기업에 외국계 기업에 전화하면
한국에 뭐 이런 어떤 잡지사가 있는데 뭐 자기 우리 회사 소개시켜 주겠대. 근데 광고비 안 받는데 일단 와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은데 잡지에 들어가면 그냥 한 꼭지로 몇 페이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컨텐츠를 통해서 얘네가 돈을 번다. 뭐 이것도 책을 팔아 돈을 벌긴 하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자서전 같은 책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리고 레퍼런스나 이런 거 봐도 뭐 괜찮게 하네. 그러니까 와서 취재해 이렇게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수영 대표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것에 약간의 결정판 중에 하나인 매거진 B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얘기할 게 더 많은데. 네, 얘기 계속 해주세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매거진 B가 원래는 업계 관계자만 읽을 거라고 출판 예상했대요. 근데 초반부터 업계 관계자라 하면 뭐 디자인? 브랜드나 디자인 쪽. 그리고 이게 2011년 초반에는 1만 부씩 찍었는데 14년부터는 2만 부씩을 찍거든요. 근데 그 1만 부는 한글, 1만 부는 영어. 보통 제 경험상 해외 잡지를 번역해서 국내 출간한 건 있어도 국내 잡지가 영어를 이렇게 많이 발행한 건 저 처음인 것 같고 더 재밌는 거는 영어가 한 3,0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잡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꽤 높지 않을까? 약간 이국적인 색채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뭐 잡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잡지의 어떤 포맷을 빗댄 뭐 브랜드 자서전, 브랜드 백과사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각 호마다 하나의 브랜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훑어주고 있으니까 뭐 사실 말씀하시는 잡지가 뭐 트렌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게 단점일 수도 될 수 있잖아요. 1년 뒤에는 그거를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카이빙 하는 느낌으로 해서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디자인 표지 디자인을 너무 잘해서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아까 업계 관계자만 읽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접했던 게 좀 일찍 접했어요. 저는 한 2012년도?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미대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또 우연찮게 조수영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교수님 잠깐 그 뭐 기사나 이런 데 없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를 잠깐 뭐 겸임 뭐 겸임 교수 그런 걸로 하셨던 것 같은데 배우면서 우리 교수님이 하는 거야? 라고 봤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그쪽 관계자들은 그때 한창 봤을 거고 저변학 때 되기 전에 봐가지고 좀 신선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어떤 특정 제품을 찾으려다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순토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좀 사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건데 매거진 B에서는 발행을 하더라고요. 이 제목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조수영 대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운드 한남이라는 굉장히 독창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뭐 세웠죠. 그렇죠? 네. 이 사운드 한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운드 한남은 뭐 600평짜리 규모의 상가, 오피스, 주거 공간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 하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퓨전 한식 음식점 1호식, 그다음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세컨드 키친, 그다음 디저트 카페 콰르텟, 그다음 와인 전문점 라스트 페이지, 그다음 서점, 저 유명한 스틸북스 맞습니다. 여기 돼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호식 한남점이 아마 미슐린 가이드에 등록돼 있는 네.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가 굉장히 좀 인스타그램의 맛집. 한때 한 번은 가야 대화가 되고. 저는 실제로 다녀왔었던 곳이라서 어떠셨어요? 저도 뭐 한번 다녔습니다. 저는 어떠셨어요? 여기서 콰르텟이랑 스틸북스만 가봤습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얘기 부탁드릴게요. 들어가면은 이게 회색 벽돌로 돼 있는 그 뭔가 거기 길을 아웃테리어가 지나면 이제 중간에 광장 같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고 옆에서 들어가는 길도 한 그런 광장 같은데 이게 테라스가 다 깔려져 있고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가요? 공간에 취하셨습니까? 좀 그때 근데 진짜 잘 해놨어요. 저도 다녀왔을 때 느꼈던 게 저도 이제 커피를 마실 일이 있어서 갔던 건데 뭐 사실 원래 스틸북스가 호기심 때문에 갔었던 것도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창 그때 독립서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쪽에 이제 독립서점 중에서 유명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스틸북스라서 네네. 거기가 궁금해서 이제 가면서 이제 갔던 건데 거기 진짜 제가 좀 탁 트인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진짜 인스타그램에 많은 관심과 어떤 에너지를 쏟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성지인 게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잘 나와요. 포토 스팟이 많다. 네, 진짜로. 그리고 거기가 또 좋은 게
그 이태원 산멀충구를 나와가지고 그렇죠, 쭉 가다가 그렇죠. 제일기획 쪽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그 약간 옛날 집들 많은 데를 지나가다가 맞아요. 딱 여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 광장이 보이고 그렇다고. 들어가면 그 예쁜 인테리어가 보이기 때문에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교통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엄청 불편하죠. 거기는 그렇죠. 사실 차를 갖고 갈 수가 자가용이 없죠. 아니면은 좀 가기가 쉽지 않은 위치이기는 사실 해서 그래서 주차장이 뭐 넓고 뭐 발레트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뭐 일반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나오는 뭐랄까 희소성이라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게 있죠. 요새는 네. 뭐 좀 괜찮으면 길이 불편해도 많이 찾으러 다니고 그쵸, 또 그쵸. 그 근처에 맛집들이 많이 생겨서 음. 또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전 좀 아쉬웠던 게 가고 나서 느꼈던 거지만 약간 유럽을 너무 카피한 느낌이 맞아요, 좀 맞아요. 들었고 아마 제가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베를린 여행을 갔다 오고 얼마 안 있어서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유럽 여행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약간 다른 오리지널리티가 있나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고 그런 선진적인 문화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나 보죠, 그분께서. 저는 몰라가지고 안 가봐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제가 좀 좋지 않은 경험을 받았던 거에는 스틸북스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던 것 같긴 어떤 해요. 측면에서요? 스틸북스가 유명한 거에 비해서 뭐 셀렉션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특이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동네 서점 그러니까 그냥 독립서점. 독립서점으로만 봤을 때 스틸북스가 뭐 좋냐 나쁘냐 했을 땐 저 그냥 뭐 평균치를 하는데 결국 이 사운드 한남이라는 공간 속에 스틸북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때 좀 했었고 약간 그 배경빨이다. 네네네. 근데 공간 디자인, 공간 건축을 하는 건축 쪽에서는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큰 건물 지으면 뭐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큰 건물은 공개 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개 공지를 이렇게 잘 사용한 데가 없는 거죠. 그래요? 뭐 공개 공지를 사용해서 거의 원래 공개 공지는 거의 외부로 공개되고 거의 죽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가 있는데 공개 공지 안에 사람들이 뭐 테라스 느낌도 광장. 나고 광장의 느낌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맞아요. 공간 디자인 쪽에 공간 건축 쪽에서 되게 핫한 건물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가 뭐 매거진 B나 사운드 한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스타트업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대표를 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조수영 대표가 카카오에 온 거는 사실 너무나 명확해서 뭐 여러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 카카오라는 회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음을 합병하고 그리고 멜론. 뭐 멜론도 인수하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카카오 내에서도 뭐 카카오페이도 만들고 뭐 뱅크도 만들고 하면서 사실 서비스가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네. 각각의 브랜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파편화된 게 없잖아 있어요. 맞아요. 물론 뭐 노란색이라는 키 컬러는 있기는 하지만 그 임지훈 당시 대표가 이제 조수용 대표님을 이제 M&A 하면서 카카오 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좀 애매한 것 같다. 뭔가 아이덴티티를. 네, 아이덴티티가 맞아요. 약하다. 그래서 요걸 다 통합적으로 좀 포섭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어 달라. 네. 혹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통합해 줘라. 이런 거를 아예 미션으로 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조수영 대표님이 제일 잘할 것 같기는 해요. 뭐 경력도 그런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선택 자체는 뭐 그리고 나쁘지 않은 또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님이랑 잘 알고 그렇죠,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어느 정도 신뢰를 있었죠. 가지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는 친분 관계는 사실 또 변질되면 짬짬이라서 이제 이 짬짬이는 저는 그냥 언급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의혹 아까 이제 군신님도 잠깐 언급하시긴 JOH. 하셨지만 JOH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찝찝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죠? 요 JOH를 카카오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주식을 사거든요. 한 번은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일부러 주식을 사고 그때가 이제 조수영 대표가 그 디자인 쪽 총괄인가 센터장. 센터장으로 네네. 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로 승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 100% 그러니까 지분. 카카오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던 것도 사고 조수영이 가지고 있던 것도 사고 이제 제3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서 100%를 다 사는데 그 일단 인수 금액이 293억이라는 다소 어마어마한. 애매한 애매한 금액이고 요게 그냥 뭐 카더라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사실 카더라에 의하면 딱 조수용 대표에게 100억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약간 의혹하는 기사 혹은 블로그에서는 293억의 가치가 조가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JOH라는 회사가 물론 뭐 브랜드 B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언급 못했지만 영종도의 네스트 호텔이나 이제 글래드 호텔 네, 이런데 아니면 그렇죠. 광화문의 디타워 이런 데를 브랜드 디자인을 했지만 그래도 뭐 매출이 그렇게 나지도 않았고 뭐 블라블라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293억일 리는 없는데 293억의 카카오가 산 거는 뭐 챙겨주기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카카오 IX라고 해서 카카오 프렌즈를 하는 팀이에요. 그쵸. 하는 팀인데 그래서 사운드 한남에 카카오 IX 오피스가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와우. 네, 그래서 뭐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IX 팀 분들 입장에서는 출퇴근할 때만 좀 불편할 때뿐이지 내려오면은 그 럭셔리한 그 공간에서 일하고. 근데 요새는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이제 옮긴 것 같아요. 그 박지훈 씨가 결혼하면서 그 신혼생활을 판교 쪽에서 그 주택을 받으셔서 맞아요. 아, 진짜요? 그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소개까지 했더라고요 기사에. 그러시군요. 워낙 네. 두 분 다 약간 그런 아티스트적인 요소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강하시니까. 같아요. 판교도 좋죠. 네. 전망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카카오, 특히 이제 카카오의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파이를 만들어 낸 뭐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약간 가벼운 얘기라고 해도 될까 싶은데 이분의 어떤 이미지 자체도 좀 어떤 각인이 딱 되지 않나. 약간 그 제프 베조스 같은 외모에 대한 얘기를 네, 지금 외모에 대한 얘기 또 해야죠 한번. 머리 얘기인가요? 외모 디스 디스 아닙니다. 디스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 자체가 워낙 디자인을 중시하시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외모도 좀 공을 들이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소구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호고요. 네. 약간 호남형 얼굴인 것 같기는 하세요. 네. 아, 물론 아니, 사진마다 그건 조금씩 태생인데. 다른데. 아니 그 헤어에 이렇게 보이긴 사실 쉽지 않아요. 아. 그 예전에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민머리 우리나라 이제 유명하신 민머리 계열 중에 이제 구준엽님 계시고 아. 그다음에 저기 홍석천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님 왜 붙여요? 네 죄송해요. 네. 리스펙트 하니까요. 네. 제가 또 여기다가 네. 아무리 뭐 그렇죠. 연예인이시라고 해도 내가 아는 형들이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호칭이 아니시군요. 네, 그렇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민머리로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다. 진짜 잘생겨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수영이 형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저는 딱 봤던데 네.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어. 좀 이게 민머리가 이상봉. 많으신 것 같은 우리 게 아, 그 그냥 배민 저기 누구야? 네, 그쵸. 김봉진 김봉진 대표님. 대표님. 그다음 그 이상봉 디자이너. 또그 재벌그룹 후계자 중에 박서원 박서원 씨, 두산에 두산에 그분도 약간 콘돔 매거진도 만드시는 하시고 그분도 아나운서랑 결혼했잖아요. 네. 맞아요. 조수혜 아나운서 조수혜. 조수혜. 아. 그분도 매거진도 하시고 광고대행사 쪽도 일도 보고 좀 계시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 맞아요. 그걸 딱 보고 닮으셨네. 내가 디자이너가 될 관상인가? 그럼 머리부터 머리만 밀면 되나요? 아 근데 사진이 되게 전 재밌는 게 요 사진은 이제 JOH를 네. 약간 이끌 때 어떤 네. 좀 맞아요. 카리스마적인 모습이 좀 이제 보였다면 표정이 조금씩 다르죠. 최근 사진이요? 결혼할 때는 최근 사진은 이제 약간 친근한 안경도 CEO로서 쓰시고. 그렇죠. 이상봉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이너. 연애에 어쨌건 행복한 건가요? 언론에 나오는 사진들도 막 뿌리진 않으셨을 것 같고 관객성을 퍼스널 그렇기 브랜딩을 때문에 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제 워낙 브랜드 하시는 분이니 그 그쵸. JOH 했을 때는 약간 CEO 같은 최근에는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나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열애설로 이런 부분들은 웃음이 띈 사진들을 네, 지금 네, 소구하고 계시지 결혼해서 않나. 너무 행복해요. 라는 이런 생각이 모습 듭니다. 근데 보면. 저는 그러니까 다른 좀 뭐라 하죠? 머리를 깎으신 분들 보면 되게 깔끔하게 깎잖아요. 근데 조수영 대표는 항상 좀 남겨요. 머리가 남아 있지 않나요? 수염 자국처럼. 마지막 자존심인가? 일단 모수가 좀 근데 있다. 머리 감을 때 그냥 민머리보다 좀 있는 게 느낌이 좋아서 그러신가? 머리 감을 때 샴푸가 이렇게 할 때 이게 뭐가 그래 없으면 걸려야지 샴푸를 안 아무것도 쓰잖아요. 없으면은 그러니까 에?
없으면은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 길님이 길님이 샴푸 안 쓴다 말씀하셨는데 그랬어요. 샴푸 안 써. 아. 세안제로 바로 그냥 그러니까. 원터치. 근데 샴푸는 써야 되니까 원터치. 좀 남기셨나? 그래서 아무튼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타다의 또는 요다. 요다 그 요다님? 이재용 대표님 얘기를 할 때도 네. 생각을 했지만 우리 조수영 대표도 이제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래서 한번 언급해봤어요. 특히 또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아마 분명히 이렇게 자신이 그리고 항상 나올 때 뭔가 셔츠를 입으시더라고요. 양복이나 티셔츠를 입지 않고 뭔가 셔츠를 입는 네, 것도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몇 개 단추도 풀으시고. 그렇죠. 그걸 너무 푸시던데. 저번에 어떤 거 사진 몸 보니까. 좋으신가? 뭐 삼대, 아니 삼대 골격이 좀- 아니 골격이 좋을 골격이 아니야. 좀 왜소하시긴 하네. 어조 네. 어조. 어성까지 아닌 것 같아요. 어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넓게 찍으셨을 텐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소구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가볍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조수영 대표에서 좀 짚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조수영 대표님이 약간 부러운 게 네. 당연히 뭐 그 자리에 있으면 부럽긴 하죠. 네, 네, 가장 네. 부러운 게 요새 이 카카오 쪽에서 이렇게 엔터사들을 아. 그냥 뭐랄까 흡입 진짜 그냥 막 아. 사들이고 있거든요. 돈이 많아. 근데 그 근거가 돈이 많지만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 있기 있죠. 때문에도 되는 거고 뭐 카카오 페이지도 있지만 저는 멜론의 힘이 좀 강했다고 보고요. 아. 멜론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 로엔을 기반으로 처음 로엔이 가지고 있던 엔터 계열사 그다음 플러스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사들이면서 이 엔터 업계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됐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유통 그 컨텐츠 유통 플랫폼 플러스로 이제 제작사도 인수하면서 이제 배우들이 있는 엔터사도 엄청 많이 인수하고 있어요. 멜론 있을 때는 좀 가수 쪽에 치우쳐져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최근에 또 뭐 현빈 씨나 이민호 씨, 이병헌 씨는 옛날 좀 됐고 그래요? 좀 됐죠.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컨텐츠적으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재밌어 보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멜론의 힘이 있는 게 이쪽 계열사 소속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과거에는 앨범이란 게 잘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지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플랫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플랫폼 파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예측? 어쨌든 어느 정도 수익적인 확보를 그쵸.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쪽 관계자들 말로는 조금 좋다. 근데 반면으로는 그러니까 CJ에 많이 인수됐던 그런 힙합 씬들의 고민처럼 너무 그런 크리에이티브보다는 색깔이 기업의 없는? 논리로 숫자를 만들고 돈을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되는 그런 방식. 뭐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 뭐 MD 사업을 한다. 아. 그러면 엔터 계열사에 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너 같이 여기서 뭐 광고 모델 해 아니면은 뭐 굿즈 만들 참여해 이런 식으로 억지로 결합을 많이 시키는 것 때문에 조금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도 엔터사의 가장 고질적이었던 돈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장사들이나 양날의 빅히트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솔직히 영세하거든요. 힘들게 맨날 대표들은 펀딩하러 다니고 어떻게든 PD들은 진짜 여러 가지 일을 자기 혼자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돈적인 부분에 훼손됐다는 부분은 좋긴 하지만 또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세요. 그죠. 인수한 기획사들을 인수 합병한 건가요? 그냥 단수 인수만 있나요? 계열사들이 뭐, 너무 그러니까 많아서 그러니까 100% 인수도 있고 지분 일부 인수도 있고 그 회사는 그대로 남겨둔 네, 거죠. 기획사들은 네네. 사실 거의 합병은 아니고 그냥 인수 아. 형태로만 한 거고 내가 산 거야. 우리 에어팟 프로 사듯이 그냥 산 거예요. 자회사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자회사 주다 보니까 영향력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저 이제 그 조수영 대표님 인터뷰 좀 찾아보다가 되게 방금 얘기한 거랑 사실 연장선상인데 요건 그냥 제가 그대로 좀 읽을게요. 플랫폼 사업은 유통업이에요. 무엇이든 다 품어야 해요. 반면 콘텐츠 사업은 그 콘텐츠를 어디든 거침없이 내보내야죠. 한 회사가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사실상 충돌이 생겨요. 넷플릭스도 맞아. 플랫폼 기반이지만 자기가 만든 콘텐츠는 독점해서 다른 데 안 줘요. 내가 나를 가두는 거죠. 저희도 음악 플랫폼의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아이유 음원을 외부에도 공급해야 하나?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죠. 실제로는 공급을 하죠. 네. 그래서 하는 게 맞죠. 저희는 과감히 분리해서 가기로 했어요. 경쟁사에도 저희 콘텐츠를 풀고 경쟁사의 콘텐츠도 품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전략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홈, 카카오 게임즈로 짜고 플랫폼 전략은 카카오 멜론, 카카오 페이지로 포함해서 투트랙으로 가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파일을 키우지 않으면 글로벌에 문제가 생겨요.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야 해요. 와. 그래서 이게 아까 상대님 얘기하신 거랑 연장선상으로 보면 생각보다 되게 그 인사이트풀하다는 느낌을 맞아요. 저는 되게 받았고. 그러네요. 이게 대표 취임식에서 한 말 아닌가요? 어. 취임식에서가 제일 처음에 플랫폼 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분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당연히 소위 같이 우리가 했는데.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플랫폼 파워를 키워서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플랫폼의 힘이 아니냐라고 주창했던 거와 완전 좀 반대의 어떤 투트랙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 보여준 사례네요.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는 잘 이용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음.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매거진 B를 하면서 네. 약간 통달하신 것 같아요. 깨달음이 많으셨다. 여기 어떤 게요? 여기에도 그냥 실제로 나오는데 어디 있지? 아무튼 성공한 기업들을 계속 이제 취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네, 케이스 스터디를 하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거기서의 공통점을 그럴 수 좀 있겠다. 찾으신 인사이트 거죠. 같은 네. 것들이. 그래서 매거진 B의 발행인으로서 세계적인 성공 기업을 탐구한 경험은 그에게 뭐 건강한 자본이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게 진짜 돈이 된다는 것. 요걸 통해서 되게 건강한 약간 깨우치셨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음보다 다름이란 책을 내셨죠. 공동 집필. 공동집필. 홍성태님 네. 거. 홍성태 그 한양대 마케팅? 네, 그분?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분이 뭐 사실 프리첼 뭐 디자인 센터장 역임, 그 다음에 NHN 가서 네이버 디자인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뭐 JOH 하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 계시지만 커리어 패스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IT 기업의 진짜 대부 그쵸. 있죠. 왜냐면 진짜 굵직굵직한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럼 해외의 것을 많이 우리나라에 전파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엔 잘 없었던 매거진 B 형태의 어떤 그런 출판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네스트 호텔이나 여의도 글래드 같은 경우를 블렌딩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뭐 우리나라 최초로 뭐 디자인호텔닷컴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네, 거기에 뭐 올라갔다. 두 개 다. 네, 두 개 다 올라갔다. 그런 거 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다 답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고, 사실 카카오가 지금까지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가다가 못 잡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클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큰 것도 있고, 지금 그걸 어떻게든 규합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진짜 딱풀같이 붙여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조수영이라면은 뭐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정말 구원투수가 필요했다. 구원투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인터뷰 조승님 인터뷰에 이어서 얘기하면은 플랫폼으로서는 엄청 성공한 기업이죠. 국내에서. 그렇죠. 근데 해외 진출이 연달아 실패하고 뭐 동남아에서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하면 힘들었는데 결국 이걸 돌파를 하려고 컨텐츠를 그쵸. 택하셨고 그 컨텐츠의 일환이 뭐 카카오 페이지나 그다음 이제 그 카카오 M을 통한 로엔인을 통해서 이제 음악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엔터사들 인수하는 게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그 주축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카카오가 조수용 대표 그 공동 대표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인 이제 여민수 공동 대표님은 네. 백그라운드가 광고세요. 마케팅까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조수영 그분이? 대표님이 다 좋은데 야, 그래 돈 벌을 수 있어? 그냥 좋은 게 너무 있어빌리티만 사실 너무 기업 입장에서 다 돈 쓰는 일만 했죠. 예, 돈 쓰는 예. 일만 했지. 네이버 사고 그거 몇 조짜리였을 나도 텐데. 매거진 비 만들고 싶다. 나도. 그래서 옆에 여민수 공동대표를 둔 거예요. 이분은 광고 쪽을 하셨던 분이어서 네. 무조건 이 수익화 혹은 돈 냄새를 맡는 게 역할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두 분이 예전에 네이버에도 계셨는데 서로 많이 싸웠대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광고를 맞아. 하다 보면 그쵸. 그 브랜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사실 떨어지고 네, 그쵸. 그렇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만 너무 지키면 사실 광고가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그래서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과거에도 두 분이서 싸우면서 티격태격하면서 네이버를 키웠고 지금도 카카오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좀 키우려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매거진 B에 그 B가 브랜드와
밸런스거든요. 어. 그걸 느끼시고 거기에 밸런스라는 키워드를 넣은 게 아니시고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브랜드만 밀면 안 된다. 아, 수익화될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근데 생각. JOH에서는 실패 아닙니다. 실패라뇨. 어. 지금 몇 억을 벌었는데 그걸로. 그 엑시트한 건데 링군님, 이분 지금 100억의 통장에 얼마 전에 석탄구에 집이 정산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은 예전에 아. 네이버 뭐 프리셀도 있고 네이버도 아. 있고 그때 이미 돈을 이미 또 많이 돈을 많이 버셨고 생각보다 연봉은 짜더라고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스톡 지금 옵션으로. 이분은 이제 명예직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 돈을 다 판교에 신혼집 해놨고 아이들 2명 전처분을 통해서 이렇게 있고 진짜 약간 네, 그런 거. 네. 팩트니까. 팩트니까 그러고 나서 네네네. 이제 그 제가 봤을 땐 그 아들 2분 이제 유학할 돈은 어느 정도 쟁여놨고 그렇지, 그렇지. 돈 쓸 데가 이제 없어. 이제 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냥 명예직 하시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럼요. 하시면 되죠. 그럼요. 자, 물론 우리가 속 모르는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 10가지니까 혹시 아. 아시는 분 제보 언제든지 좀 그리고 부탁드리고요. 형수님 곧 데뷔하신다고 컴백하신다잖아요. 아 컴백하신대요? 그 음반 작업 하고 계시죠. 조수영 대표가 형님이 되시나요? 형수님. 100억 엑시트하면 형님으로 모셔야죠. 아, 자, 그래서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조수영 대표는 어쨌건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꼭 한번 다루고 싶다? 아무튼 한번 같이 사실 얘기해보고 그동안 싶은. 뭐 네이버 하면은 이해진 의장, 그렇죠. 그다음에 카카오 하면은 김범수 김범수 의장 어, 이런 게 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분들 혼자서 해낸 건 당연히 아니고 맞습니다. 사실 그 뒤에서 음. 또 다 해줬던 해줬다기보다는 같이 힘들게 뛰었던,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다시 카카오로 와서 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이버 때는 아마 이혜진이랑 형님 동생 했을 테고 그쵸,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가 한게임이랑 합병하면서 이제 김범수 아저씨 이전- 들어오고. 아저씨 들어와서 형님 오랜만에 해서 소식 한번 하고 이렇게 놀다가 친해 이래서 이네들 컵이나 좋아 나왔는데 아, 우리 사실- 같이 일 좀 한번 하자. 근데 이제 김범수가 의장님이 연락 와가지고 어. 야, 이번에 좀 힘든데 딱불 좀 한번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붙여주러 왔어. 그럼 이혜진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얘네들 나 빼고 다 너네끼리 노네. 어. 나 왕따 시키는 나 거냐? 전화 안 하고 이러면서. 둘이 술 마시네. 나는 왜 안 부르냐? 이러고 나 글로벌 투자 책임인데. 이러고. 국내 없어서 국내 아니 없어서. 내가 봤을 때는 이혜진 의장은 전화 안 했을 것 같아. 장문에 카톡을 보냈을 것 같아. 코드 쓰듯이. PC 카톡으로. 카톡 라인으로. 너 왜 라인 안 받아? 라인 안 깔았니? 이러고. 그리고 수영 조성 대표가 이제 그랬겠지. 한 달 뒤에 형 뭐야 미안해 나 라인을 잘 안 봐가지고 나 카톡 라인인지 몰랐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에서 라인 아직 많이 안 쓰잖아. 많이 아시죠. 알람 꺼놔가지고 막 이런 거. 나 이번 일본 나와서 쓰느라고 잠깐 봤는데 형 미안해 나 귀국하면 바로 내가 형 저녁 한번 먹자. 자,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분들도 사람인데 그쵸, 이런 그쵸. 소소한 어떤 그냥 것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어쨌든 아. 출신은 네이버 출신인데 그쵸. 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유. 다시 카카오로 갔다라는 것은 뭐 그만큼 이분이 실력도 있고 네. 그쵸. 그다음에 형들한테 인정도 받았을 테고 이번에 74년생이세요. 와, 맞아요. 좋네요. 74년생이라서 뭐 아직은 활기망성하실 테니까. 진짜 혈기왕성하시고 네. 아무튼 새로운 삶도 또 시작하시고 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더할 나위 없으실 것 같은데 또 혹시라도 우리 조수영 대표님이 또 팟캐스트를 또 계속 하시나요? 뭐 그거는 이제 더 안 그분은 하는데 안 하시고 뭐 와이프분이 하시니까 근데 뭐 그분들은 녹음 어디서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자기 거기 스튜디오 만들었어요. 카카오 있더라고요. IX 거기서. 강남이나 스튜디오 있으실 거고 혹시라도 넓어요. 거기 스튜디오 사진 봤는데. 이거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 초대해 주시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니다. 나도 사실 그렇게 평탄하진 않다. 맞아요. 그러면 조수영 대표님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아니, 나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현피 뜨지 요즘 게임하세요? 와우. 요즘 와우 하세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아니면은 조수영 대표님 이거 디자인 잘하시니까 우리 그 썸네일 로고 디자인 한번 디자인 좀 해주세요. 제발. 브랜딩 해주세요. 디렉팅 좀 해줘. 디렉팅. 저희도 풀 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너무 지금 뭐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클립, 오디오 클립 이렇게 파편화돼가지고 사전 조각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딱불 좀 해주세요. 본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PNG 파일로 카카오 쪽은 해주세요. 요거 진출 안 하시나? 이 팟캐스트 쪽? 카카오. 카카오 뭐 새로운 먹거리인데. 그런 팟캐스트 우리 인수하면 어, 됐던데.
가두리 안 하신다잖아요. 컨텐츠라 이거 지금, 분리하시겠다. 카카오 오디오 클립에 저희가 그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렇죠. 오리지널로 들어갈 때 공급하겠습니다. 오케이, 공급하겠습니다. 조세영 대표님 부르면 가야죠. 그럼요. 썬네임은 좀 맞아. 해주세요, 우리 원래 썬네임. 대표론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요. 가겠다, 안 같이. 가겠다. 그럼 오랜만에 해볼까요? 오랜만에 해볼까요? 근데 그러면은 롤까지 무슨 롤 하는지 자기 지금 정했네 지금. 아니야 고민 중이야. CD잖아, CD. 지금 자기가 이미 정했으니까.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 마지막에 할래. 아 진짜? 주반장님부터. 저도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롤? 와, 진짜 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면. 수영이 카톡 왔어. 이거 한번 같이 하자. 그래요? 저는 뭐 이런 컨텐츠 기획하는 거 재밌어 하니까 이런 이게 것들 또 깨알. 이제 뭐 팟캐스트나 저희 또 이제 기업 교육하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저는 서비스 기획 같은 걸 하면서 이분 밑에서 사실 배워보고 싶죠. 갈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아주십시오. 저를 갈아 넣어서 서비스 기획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만약 저도 일단 가는 거고요. 네. 가서는 어떤 롤을 하고 싶냐면은 카카오 M 쪽에서 정말 엔터 나도 쪽, 개울살 걸. 엔터 쪽에서 어. 일을 해보고 싶고요. 음. 그래서 뭐 이제 K-팝 가수들이 해외 진출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조금 디렉팅 좋다, 역할을 좋다.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돈을 해외 여행 하시려고. 저는 카카오 페이지 무조건 유럽 콘서트 해야 된다. 오디오 컨텐츠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링고 네, 저도 뭐 당연히 불러주시면 가고 생각을 네. 해봤는데 카카오페이가 어.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전 좀 그 지금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맞아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카카오톡이라는 결국 어플 안에서 페이가 지금 뭐 기생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되게 카카오톡에 이제 붙어서 잘하고 있다.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사실 독자적인 어떤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으로 그렇죠. 올라가고 네.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언제까지 카카오톡에 있을 거냐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뭐 또 크로스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하니까 카카오페이 쪽에 좀 잘한다 이 합류해서 사람들. 성장을 시키겠다. 네, 성장을 좀 뱅크를 이기는 카카오뱅크를 이기는 카카오페이로 만들어. 토스 이길 수 있습니까? 토스 이겨야죠. 네이버페이 이길 수 있습니까? 네이버페이. 혜진이 형 건데. 네이버페이가 좀 고민을 쇼핑몰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럼 혜진이 형이랑 술 한번 또 먹어 그러면 조세호랑 혜진이 전화해 형도 라인 붙어. 보내. 혜진이 형도 붙어. 근데 혜진이 형 그러면 병 거꾸로 잡을 수도 있어. 야 네이버페이는 지금 네이버 사활을 야 걸어놨는데 지금 지금 꼭 스마트폰 또 얼마나 돈 아니지. 들였는데 임마 이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나 은행 사업 뛰어든다. 그래서 뛰어들어. 이번에 뛰어들어. 뛰어들었잖아요. 네이버에 들어와요. 네. 이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했네. 이술다리가 한번 있었네. 기정사실이야? 사운드 안 나면서 사운드 안 나면서 아무튼 한 걸로. 카카오페이 좀 알겠습니다. 네, 와 잘해보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우리 멤버들 진짜 최고예요. 기존 금융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거의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가 오픈소스를 쓰면서 오픈소스 진영에 굉장히 많은 힘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일에 제가 카카오를 간다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제주에 가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물 관리. 다들 엄청 가고 싶었구만. 안 물어봤으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조수영 대표와 일하고 싶은 건지 카카오 들어가면 그래,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전 조수영 대표입니다. 그죠? 우린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지금 카카오 계열사에 내가 하고 싶은 쪽 일하고 싶다. 하나 떼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 형. 성과를 내서 가겠다 그걸.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링고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인맥 짬짬이랑 뭐가 다릅니까? 형 내가 한번 형 나 요즘 연봉을 맞춰줘 내가 가서 일할게. 꽂아줘. 표정 봐야 돼요. 뭘 하는지 봅시다. 자, 코디, 자 마무리 빨리 해주세요. 저는 조수영 대표님의 친위대로서 바로 옆에서 기사라도 운전기사라도 하겠습니다. 이래요. 자율주의 거의 뭐 시대에. 견마지로 나오겠는데 아니 근데 조수영 대표님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안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배우면 좋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선 내가 이분 밑에서 일하면 너무 그 간극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원하는 뭐 정말 높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없는데 좀 쉽지 않겠다. 가시려면 단추 몇 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빡빡해. 너무 빡빡하네. 너무 빡빡하다. 자, 그래서 두개 기본 푸시던데. 근데 저는 사실 조사하면서 더 호감도가 올라가긴 했어요. 저도요. 네. 조사하면 할수록
기사들이 좋은 게 나와서 그런지 그럴 아무튼,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와의 그 기자와의 관계도 잘 이끌어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행보 자체가 자기 약간 그 색깔을 잘 가지고 가신 분이 아닌가 뭐 생각이 호불호는 듭니다. 갈리겠지만 아까 그 제 친구가 그 뭐야 조소영 대표님 밑에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 얘기들은 평이 엄청 좋았어요.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지금 짧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표는 욕을 먹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조수영 대표님은 지금까지 큰 회사의 대표를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첼, 뭐 네이버도 뭐 최고 디자인. 책임은 디렉터는 하셨겠지만 맞아요. 대표는 하시지 않으셨고 뭐 JOH는 워낙 작은 회사, 부티크 같은 회사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과 척 질 필요 없고 좀 좋게 좋은 업 관계를 자체가 약간 그런 것들로 그런 거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카카오에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또 100만 원 티가 될 수도 있고. 이걸 100만 원 티. 이거 면접하고 조직 문화에서 나중에 한번 언급할 일이 있으면 하죠. 어떤 걸요? 빠르게. 이거 책임이 직원들이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책임이 직원들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의 카카오의 행보는 아니 그러니까 조수영 이전에 예전에도 JOH에서도 직원이 자기 연봉을 자기가 정했어요. 아. 물론 그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협상 과정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제시를 내가 자 연봉 선제시요? 얼마 드릴까요? 그럼 내가 10억이요. 그럼 10억짜리인 걸 이제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깎이는 거죠 계속. 그리고 면접도 모든 직원이 같이 보고 이 책임이 분산되고 내가 10억 부르는데 10억 밀을 못해서 그럼 잘린 거 당연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 수도 것들 있고, 꿈꾸셨나 보다.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 또 대표가 지어질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죠. 어쨌든 직원들에게 책임을 좀 전가했다고도 이제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JOH 시절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직원이랑 1대1 면접을 봐야 되는 거니까 1대 36인 거예요. 그 당시 36명, 한 40명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모든 직원들한테 법카를 주고. 와우. 그러니까 뭐 어떤 누릴 수 있는 한도는 모르고. 권리들을 많이 주지만 그만큼 또 의무를 줬겠죠. 맞아요. 네. 그렇죠. 조승 대표님 파면 팔수록 더 재미있는 대표님이시고 그렇죠.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정말 애정하는 우리 타다의 이재용 대표님 얘기를 좀 못했는데요. 그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또 후속편으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해보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정치적 얘기도 같이 해야 되나요, 타다? 네, 그렇죠. 사랑합니다, 타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스타트업을 털어주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요. 벌써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